그 물리하는 애들이 존나 잘한다. 과학고 애들은 발로 푸는데 우리는 발로 풀어도 안 된다. 머리로 풀어도 안 된다. 뭐 이런 거잖아. 물론. 그러니까 절대평가를 오히려 해야 애들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? 내가 힘이 없는데. 절대평가가 아니잖아. 그럼 따라야지 뭐. 이렇게. 따라야 되는데 논술 문제를 보자니 과학 논술이 이게 없는 학교도 있다. 물화생지가 아니라 물화생밖에 없는 학교도 있다. 그 지구가 어떡하니? 수능 시험에 존나 공부했는데. 잘 생각해. 알았죠? 잘 생각해. 그래. 아마 늦겠죠 이제. 늦을 땐 늦을 텐데 글쎄 모르겠다. 없는 학교도 있었어요. 지구과학이. 그렇대. 어쨌든 수학과학 선택형이라는 소리는 이 뜻이야. 수학은 필수로 보고 과학 중에 선택해서 문제를 푸세요. 혹은 융합해서 나오는 학교도 있었어요. 수학형은 그냥 수학만 보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. 넘어가죠. 인문계 논술 무시하고요. 자연계 논술은 수능 공부 연장선이라고 되어 있죠. 그 문제 보이냐? 한양대학교 논술문항 50점짜리. 그걸 제시문이라고 부른다? 제시문 나. 제시문이 있어도 없어도 별 지장이 없는 거죠. 제시문 나가 뭔 소리냐 이거? 평균값 정리라는 소리지. 제시문에 있다는 소리는 활용하세요 그 뜻이잖아. 그죠? 그 밑에 있는 문제를 풀 때 활용해서 푸세요예요. 근데 뭐 한양대 여기 쎄. 연세대 쎄. 정신 못 차리는 서강대 쎄. 얘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. 아직도 자기는 연고대급이라고 착각하고 있나 봐. 이미 한참 밀렸거든요.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요. 수학과 교수님들이 센 분들이 많으셔서 아직도 이렇게 세게 내죠. 여기 어려워. 여기 어렵고 조금 떨어지는 학교. 성균관대는 대학 레벨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야. 성균관대는 할만해. 여기는 할만해.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많은 학교들이 있어요. 할만한 학교. 뭐 시립대, 뭐 아주대, 인하대, 뭐 광운대 이런 데 할만합니다. 되게 할만해요. 그러니까 수능 공부를 하면 수능에서 1등급이 나오는 실력이 나오잖니. 그러면 수리논술의 한 80% 정도는 대비가 됐다. 그렇게 보셔도 무방해요. 여기 위에는 확률이 좀 떨어지고 퍼센트가 내려가면 거의 뭐 좀 높아지고 그런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데 논술 문항의 특징은 수학 시험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수학을 잘해야 돼. 수학을 잘해야 돼. 수학을 잘해야 되다 보니까 정의, 정리 그런 것들에 대한 증명 너희들이 예를 들어 뭐 서술형이랄지 논술형이랄지 그런 거에 대비를 평소에 좀 잘해놓고 있어야 나중에 논술 준비를 할 때 뒤통수를 안 맞아. 그러면 수리논술이라는 걸 준비할 때 최적화된 시기는 언제냐면 고2 겨울. 이때부터 스타트하면 돼. 진도가 다 한 번 이상은 다 봤을 거고 양서랑 와부처럼 내신까지 거쳐서 한 번쯤은 다 본 애들이면은 괜찮아. 근데 그렇지가 않은 학교에서도 여기까지는 봐야 돼. 해석학. 미적분 2까지는 내신을 거쳐야 되는데 다행이잖아. 미적분 2까지는 다 거쳐 있잖아. 미적분 2까지가 완료가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 돼. 수리논술은 시작하면 되고 수리논술 공부할 때 장점은 뭐 21, 30번 같은 조금 킬러 유형을 풀 때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능이랑 논술 공부를 같이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내 입장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도움이 좀 많이 될 거예요. 넘어가 보죠. 그럼 조금 이제 논술에 대한 경쟁률이 어떻게 될까를 봐야지. 수능 최저를 충족하면 경쟁률은 하락하면 되어 있죠. 최저학력균이 설정되어 있는 학교 기준이에요. 60 몇 대 1, 30 몇 대 1 이래도 실제 경쟁률은 상당히 떨어진다 그 소리야. 보이니? 왜냐면 최저를 못 맞추기 때문에 그래. 그럼 최저를 맞히는 순간에서는 해볼 만하다는 소리야.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은 높아요. 그거는 맞습니다. 그건 맞는데 최저를 맞히는 순간부터는 경쟁률이 좀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해볼 만하다. 그러면 이제 결정을 해야지. 아 내가 선생님 논술이라는 걸 해보고 싶어요. 그러면 논술 준비를 하기는 하는데 나중에 그 뭐냐 입시 지원에 대한 전략을 세울 때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수준까지 내가 올라갔잖니. 그러면 괜찮아. 최저는 내가 못 맞추게 특정 과목만 존나 잘해. 막 뭐 수학만 좀 잘한다거나 뭐 과학만 잘한다거나 이러잖아. 그러면 최저 없는 데 쓰는 게 차라리 낫겠지. 어차피 떨어질 텐데 뭐. 최저 다 걸러질 텐데.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잘 세우시면 되고 옛날 말엔 그랬죠. 이과 수학과학만 잘하면 대학을 간다.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. 여기서. 근데 지금은 분명한 건 논술 인원이 많이 하락했어.
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준비하는 애들도 많이 없어졌어. 교육특구 지역 말고는 준비 잘 안 해. 작년에 내가 이제 해봤는데 여기서도 별로 없어. 별로 없고, 그리고 인식이 좀 달라. 인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걱정이야. 근데 분명한 것은 어쩌면 내가 정시나 학생부 종합으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그 위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는 마지노선이 되기도 해. 수시에 쓸 수 있는 카드가 6장이 있는데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에 쓸 게 별로 없다면 논술 써봐야 되는 거 아니니? 그 수학 같은 경우에는 킬러 문제 푸는 데도 도움이 되는 데다가 해볼만 하지 않을까? 그런 생각과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. 최저가 없는 대학 있잖아. 대표적인 대학. 한양대, 건국대 이런 데 있잖아. 노릴 수 있을 거고, 최저가 있는 대학은 뭐 정신문자인 서강대부터 해서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잘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. 여기까지 이해됐어요? 오케이, 넘어갑니다. 그 다음에 논술 전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인문 되어 있죠? 인문 무시합시다. 넘어가요. 자연 갑시다. 자연. 그거 한번 봐봐. 최저학력 기준이 어떤가? 건대, 경희대 두 개 영역 등급합 5. 여기 할만하죠, 그죠? 2, 3. 동국대, 숙명여대 얘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. 두 개 영역 등급합 4. 2까지가 마지노선이다. 그 뜻이고. 홍대 3개에 7. 2 깔고 하나 정도 3 정도 나오면 될 것 같고, 정신 못 차린 서강대를 위시한 그 학교들 다 2로 까세요. 그다음 건대 수의예과, 경희대 의치환, 성균관대 등등등등 2대. 여기서부터 말이다. 3개 영역 등급합 4. 여기서부터 4에서 5까지 여기서부터는 거의 최저에서 많이 걸려. 최저를 맞추면 논술에서 경쟁률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렇다고 이제 또 2대, 중앙대, 의대를 가겠느냐? 그거는 이제 생각을 해볼 일이지. 그렇죠? 생각을 해볼 일입니다. 그러니까 최저가 걸려 있는 곳은 수능 지수가 높으면 이거 할만하다. 정시로는 내가 못 가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갈 수 있겠구나. 그런 거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. 자, 꿈과 희망을 드렸으니까 이제 문제 드려야죠. 주요대 논술 전형 경쟁률 보이세요? 우리 또 거짓말 못하니까. 서강대, 연대, 중앙대, 한양대 가고 싶은 대학들이 있죠. 거기에 경쟁률 장난 아니지? 최저가 있는 학교라면 경쟁률이 떨어질 거다. 10몇 대 매수로 떨어질 수 있다. 조금 많아야 20대 매수로 떨어질 수 있다. 최저가 있다면. 최저가 없는 한양대 거의 그대로예요. 근데 그 한양대랑 건국대를 노리고 공부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. 고2 겨울방학 때부터 싹 뭉개고 논술 오리 어차피 재수할 거니까. 한양대 레벨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재수할 거니까 올인 모드 타는 애들 많습니다. 수능 준비하면서 논술 준비하는 애들 꽤 많아요. 대치동에 유명한 논술학원이 있죠. 여모 논술학원이라고. 그분이 회사를 하나 하셨죠. 최근에 또 재혼도 하시고. 하여튼 그렇습니다. 많이 몰립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논술이라는 걸 공부를 할 때 전에 한번 얘기했죠. 파이널 때만 잠깐 가서 수업 듣는 건 큰 도움이 안 돼요. 큰 도움이 안 되니까 평소에 이런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넘어가요. 수능 모두 준비해야 할까?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. 수능 누구나 준비해야 하는 대입 핵심 요소래요. 상위권 대학은 상위 7개 대학 정시로 뽑는 애들 꽤 많습니다. 30% 거의 육박한다 그랬죠. 최저학력 기준 있는 것도 필요하고,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논술이든 종합이든 교과든 정시 고려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. 자, 정시 가중치 봅시다. 정시에는 수능 영역별 가중치가 있다. 인문계 무시, 자연계 보세요. 이 가중치도 무시 못한다. 이거 무시 못해. 가중치도. 국수, 수탐, 수. 정신 못 차린 2대 동일. 국수, 수탐, 수. 뭐가 공통이니? 수학이 공통이야. 그러니까 국수에 가중치가 있는 학교는 다른 탐구를 잘 보는 것보다 수학을 잘 보는 게 더 이득이라는 소리야. 이해되죠? 그래. 수탐에 가중치가 있다는 소리는 국어를 잘 보는, 영어를 1등급이라는 가정하에 1등급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1등급 맞기 쉽지가 않죠? 어쨌든 가중치가 있는 학교는 그걸 잘 보는 게 좋겠다. 야. 따라해봐. 닥치고 수학. 다시 닥치고 수학. 그렇게 하십시오. 이거는 그래야 합니다. 자, 넘어가죠. 자, 뭐 남은 기간 개념학습 및 취약 영역 보완에 힘써야. 나 다른 과목 나 잘 모르겠다.
이게 PPT라서 누르면은 이게 찍찍찍 거져 있는 게 있는데 일단 그거 무시하고 나 볼래요? 고2 2학기가 되고 니네 여태까지 공부했던 패턴을 잘 정리해보면 될걸? 고2 겨울이 되고 고3으로 왔잖니? 그럼 고3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는 요 시기 있잖아. 전반전까지 요 시기. 여기에 내가 중간을 자른 이유는 학생부 종합 같은 거 쓰는 애들은 이제 또 시간 더럽게 없어요. 자기소개서 써야지, 그동안의 스펙 확인해야 되지, 또 왜 이렇게 걱정은 많은지 자기소개서 첨삭을 그렇게 많이 받으세요. 나한테도 묻고 누구한테도 묻고. 근데 샘플도 되게 많이 갖고 있긴 한데 요즘엔 나 잘 안 합니다만 시간이 상당히 낭비가 됩니다. 여기에 낭비가 되는. 어쨌든 이 시기에 특히 이 겨울방학 1차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과목이 뭘 것 같니? 미투야. 미분이랑 적분, 융합 문제. 잘하는 애들 얘기라서 미안합니다만 21이랑 30번 대비. 이거 1년 내내 해야 돼. 1년 내내 해야 되고 21번, 30번 대비하는 이 과정을 지금 고2 겨울 때부터 시작을 할 놈도 있고 여기 한 6월 달부터 할 놈도 있고 여기 한 9월 달부터 할 놈도 있고 그래. 지금 눈치를 보면 고2 겨울 때부터 이거를 하는 애들은 괜찮은 거야. 할만해. 할만한데 이게 밀리면 밀릴수록 항상